자, 한국사 5강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좀 근황 토크를 좀 잠깐 하고 하려고 하는데 스킵해도 괜찮아요. 한 5분 안 걸려요. 그냥 뭐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밖에 잘 못 다녔잖아. 그래서 선생님 원래 헬스를 다녔었는데 이 2달을 못 다녔어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와 어마어마하게 찌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사진들을 좀 봤어. 그랬더니 정말 선생님 이게 대학교 때예요. 선생님 이때 몸무게가 60 초반에서 50 후반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별로 안 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잠깐 그 연애했을 때가 있어. 그 연애했을 때 전에도 요런 상태였어요. 선생님 60대 초반 50대 후반을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잘 보이려나? 연애하면서 몸무게가 살짝 쪘어. 60 중반까지.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인생에 가장 말랐을 시기가 있었지. 이게 완전 50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다 현재 선생님의 지금 몸무게 어떻게 돼 있을까? 현재 선생님 몸무게. 현재 선생님 몸무게. 지금 현재 선생님 몸무게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봤던 사진과는 전혀 다르죠. 그쵸? 여기 가운데. 지금 현재 선생님 몸무게가 75가 넘어요. 운동을 못하고 이 학교 오면서 이게 몸무게가 거의 선생님 대학교 때 10몇 킬로가 쪄버린 거야. 특히 그리고 코로나 전과 후로 봤을 때 5kg 이상이 쪘어. 그래서 선생님이 결심을 하나 했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하자. 그래서 선생님 계속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안 먹어야 살이 안 찌는데 안 먹을 수는 없죠. 자, 잡소리 그만하고 우리 코로나 물론 선생님은 살을 얻었지만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개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잡소리 그만하고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통일신랄의 발전 과정,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이런 거 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이번에 볼 것은 그랬던 통일신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를 뭐 신라 말의 동요, 신라 말의 사회 변화 이렇게 하는데, 자, 신라 말에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왕위 쟁탈전. 자, 이게 뭐냐면, 자,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어이구야 골품제도라는 그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왕은 원래 누구만 할 수 있었어? 성골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무열왕 때 누가 왕이 돼? 진골이 왕이 된단 말이야. 진골. 무열왕은 진골이란 말이야. 이 진골은 원래 신라의 귀족층이었어. 근데 무열왕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무열왕계가 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다른 진골 귀족들이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신문왕 때 강력한 왕권 강화를 했단 말이야. 귀족들 다 숙청하고 집사부 시중에 권한을 올리고 뭐 상대등 저기 내리고 관료전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랬는데 이게 해공왕이 갑작스럽게 피살을 당하면서 해공왕 이후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서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죽였다가 우리 손잡고 해서 너가 왕이해. 근데 내가 왕이 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20명이 150년 동안 왕을 했다면 보자. 20 나누기 150.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진골 귀족 간의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라 지금 사회가 개판인 거야. 자, 신문왕 이후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지방까지 통제를 했단 말이야. 중앙에서 지방을 구조 5서경, 구사당 10정. 근데 그거는 왕이 튼튼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 중앙이 완전 개판이 난 거야. 150년 동안 왕이 20명에 20명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최수종 씨라고 그 인스타에 보면은 이제 그 왕들 이렇게 맞추는 거였어. 태종 왕건은 누구 하는데 최수종만 쫙 나. 최수종이 이제 막 그런
많은 걸 찍었었는데 해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보고 역할을 했었거든 이 사람이. 근데 이 20명의 왕족체 진골귀족간의 쟁탈전 속에 유명한 난이 일어나요.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에요. 자, 김원창의 난은 김원창도 왕손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려다 죽고 이 사람은 도망쳤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왕이 되려 일이 일어났었고, 장보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골귀족간의 왕이 다툼 속에서 자기 딸을 왕비 만들려다가 누구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장보고 누구? 쌩까 가지고 난을 일으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라가 완전 개판으로 치닫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앙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져. 어디를 통제할 수 없냐? 지방을. 자, 그럼 그 지방을 이제 새롭게 장악하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 알겠죠? 이 사람들은 성주와 장군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때 당시. 알겠죠? 그래서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중앙은 이미 왕정은 어느 순간 바뀌고 막 이러고 귀족들도 치고받고 하는데 저 멀리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겠어? 안 오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성주와 장군이 대빵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는 이제 선종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선종은 불교의 종파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때 당시 불교는 두 개가 있었어. 교종과 선종으로. 근데 이 교종은 경전 중심이고 성종은 깨달음 중심이란 말이야. 깨달음 아니에요. 아이씨, 잘못 썼어. 미안. 깨달음. 미안, 무식하지 않아요. 자, 깨달음 중심인데 경전은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성경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 백성들은 글을 몰라. 귀족들만 글을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종은 귀족의 종교야. 귀족의 불교라고. 근데 선종은 책 읽기 필요 없어. 수행하고 깨달으면 돼. 너가 몸소 행위를 하면 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해. 근데 이 호족들은 지금 중앙은 이미 귀족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자. 그러니까 선종하고 결합하게 된 거야. 그리고 풍수지리서는 이거 있잖아. 배산임수. 아, 여기가 왕이 나올 땅이야. 이런 건데 내가 지금 남양 땅의 대장이야. 그래서 지금 선종을 믿어가지고 백성들을 포용하고 있는데 남양이 앞으로 황제가 될 곳이래. 이런 소문 퍼져봐. 백성들 어깨에 뽕 들어가고 백성들이고 저 사람이 이 남양 땅의 대장이니까 저 사람이 왕이겠네. 백성들 더 믿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족이 이 신라만의 상황을 잘 이용해서 선종과 결합하고 풍수지리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신문왕 이후에 새로운 정치 파트너로 등장했던 육두품 세력. 이게 또 이렇게 됐죠. 자, 잠깐 지워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또 지우고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육두품 세력이 이제 어떻게 됐었냐? 이제 우리가 이거 또 봐야 되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한테. 자, 신라 왕권이 추락을 해요. 왕이 150년 동안 20명이 갈아치워졌는데 당연히 추락을 하지. 그래서 왕권을 신문왕이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시켰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육두품 세력이랑 같이 했었어. 그랬는데 신라 말기에 왕권이 내려가면서 상대 등이 다시 권한이 올라가고 노급이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귀족 중심의 정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육두품 세력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골품제를 비판하고 중앙을 떠나 새로운 세력, 호족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또 한번 볼게. 이게 그 신라 말기에 그 호족 세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났던 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게 뭐가 엄청 많잖아. 지도만 봐도 딱 그냥 대갈통이 아프잖아. 그렇지? 이게 딱 그 신라 말기의 상황을 지도에서도 볼 수 있으시 그냥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 왕건, 궁예, 양길, 김순식 이런 사람들은 다 뭐야? 호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청해진 장보고의 난, 무슨 난 있어요. 다 반란이 계속 일어났던 거야. 여기 같은 원종 애너의 난은 백성의 난이에요. 백성. 알겠죠? 이만큼 신라 말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라가 세 나라로 나뉘어요. 후 고구려, 후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다시 후 삼국시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의 대장 후고구려는 궁예와 왕건이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는 여기 보이는 견훤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요 정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알겠죠? 자, 우리 신라 말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 것은 발해와 성립과 발전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와 건국과 발전.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면서 자, 고구려 발해를 누가 세웠냐면 바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워요. 이 사람도 최수종이에요. 최수종. 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를 필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합니다. 그러고 나서 초기에는 당과 신라한테 견제를 받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무왕 때 먼저 당나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왕, 싸울 무자. 그래서 당나라도 공격하고 신라와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아. 그러면서 내가 제일 세 이러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강한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황제국을 선포하는 거야. 이때 당시 황제는 이제 중국밖에 없다고 막 그러는데 발해도 황제국이었어요. 독자적인 연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년, 2년, 3년 이 연도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연이가 남양 땅의 왕이 됐어. 그래서 2020년 이렇게 보는 거야. 아연 1년. 그 2021년은 아연 2년. 그렇지,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때 연호가 뭐냐면 바로 인안인 거야. 무왕 때는 인안 1년, 인안 2년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했던 무왕의 시기를 지나서 문왕 때는 완전 백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이제 좀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다 고구려처럼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와도 회복을 해. 그래서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바로 신라도와 발해도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있고, 이건 지도는 이따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육부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이 삼성육부제도가 뭐냐면, 당나라로부터 가져온 거야. 당나라로부터 가져온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 이 삼성육부는 선생님이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것도 다 지우고 볼게요. 야, 또 지우는데 한참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자, 이제 선왕. 자, 무왕 때 싸워서 영토도 넓히면서 당나라랑 신라한테 발해가 강한 나라임의 인식을 줬고, 그리고 문왕 때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 제도 받아들이면서 힘을 쌓고 신라랑도 무역을 하면서 힘을 쌓아. 그러면서 선왕 때 이제 모든 말갈족을 다 복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넓혔다는 거야. 북쪽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아까 우리 통일신라 구조 오소경 얘기했듯이 5경 12부 62주로 지방행정구역을 통제하는 거야. 이때가 되니까 발해가 해동성국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발해의 지도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쭉. 발해의 땅이 이만했어. 자, 고구려의 땅을 한번 볼까? 고구려는 얼마나 했냐면 고구려는 한 요만했어. 요만. 근데 고구려보다 지금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넓어진 거야. 이만큼이나 더 넓어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게 다 이제 말갈족 지역이었는데 여기까지 다 장악을 했다는 거. 누구 때? 선왕 때. 알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빼먹었던 신라도와 바레도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신라도와 바레도는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신라도, 이 북쪽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바레도.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레 통치체제. 이게 아까 삼성육부 얘기했었잖아. 자, 삼성육부 이거는 당나라의 정치제도예요. 당나라의 정치제도인데 당나라의 걸 받아와가지고 발해 걸로 만든 거야. 원래 당나라 거의 정치제도 삼성육부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과 2호 예병 형고의 육부, 삼성육부제였어. 근데 여기에 발해로 이 삼성육부제를 가면서 유교적 이념을 명칭에 사용을 해. 그래서 충인의 지의 신 육부의 명칭을 육부 명칭을 이렇게 바꾸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명칭도 싹 바꿔요. 그리고 그 밑에 좌사정, 우사정이라는 새로운 관직도 놓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왕 때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제를 갖고 와서 발해의 걸로 새로 다시 만든 거야. 캐치마인드 했다고. 이렇게 하면 캐치마인드는 미안. 어쨌든 가져왔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자, 이제 물음표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고대 유학과 불교 도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발해의 멸망도 잠깐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고대 문화 파트가 끝나면 조세제도, 토지제도 특강을 한 뒤에 단원평가를 실시할 건데 방식은 추후공지입니다. 알겠죠? 방식은 추후공지. 자, 그럼 오늘도 과제는 자기평가서만 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